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이미란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정기열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8대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 부대표가 되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방송 청취자 및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 부대표 정기열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진짜 도의원 만들어주신 저희 안양 지역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선거 기간 동안에 제 슬로건을 썼었는데요. 슬로건이 진짜 도의원 민주당 기호 2번 정기열입니다 였습니다. 또 그놈이 아닌 진짜 도의원 민주당 기호 2번 정기열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지역 주민들께서는 저의 그 슬로건을 보면서 제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러면 가짜 도의원도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네, 투표를 안 하시면 제가 가짜 도의원이 됩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제가 진짜 도의원 정기열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경기도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를 진짜 도의원 만들어주신 거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짜 열심히 배우고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놈이 아닌 진짜 도의원 정기열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 네, 진짜 도의원이 되셨는데요. 네. 그 진짜 도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부터 조금 난관이 있었습니다. 네, 예. 원구성을 놓고 큰 홍역을 치렀죠. 어떤 점에서 한나라당과 이견이 좀 있었던 건가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서로가 원칙과 신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구성하는 과정에 홍역을 치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지난 7대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요. 사실 9대, 10대, 11대 앞으로 계속 경기도 외에 그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라당에게 제안을 했죠. 7대 하반기 원 구성하는 과정에 원내 교섭단체인 저희 민주당에게 부위원장 한석과 상임위원장을 배려하지 않은 것은 다수당으로서의 횡포와 폭거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원구성 관련해서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카드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결국 한나라당이 이번에 파행까지 했었는데 결국 우리들 요구에 맞춰서 지난 7월 9일 한나라당이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11일 한나라당과 원구성 협의를 하였고요. 지난 13일 날 의회를 정상화하여 의장, 부의장을 선출했고 16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하는 도민들도 크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91년도에 지방자치제도가 재시행된 이후에 20여 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지방의회가 됐는데요. 그런 만큼 김문수 도지사와의 관계 설정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견제와 균형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지사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사실 지난 7대에 저희 민주당은 김문수 지사의 정책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도 저희가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4대 강이나 그다음 GTX, 그다음 무상급식, 교육부, 그리고 또 가정보육교사 제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만요.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의회를 책임지는 정당으로서요. 김문수 지사의 좋은 정책은 더욱 발전을 시킬 것이고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무조건 반대가 아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집행부하고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반자 관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GTS 사업과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활동을 펼쳐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이번 주말 17일 저희는 대한하천학회에서 주관하는 4대강 공사 현장 답사를 갑니다.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답사 후에는 저희가 또 정책 토론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GTX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장 답사가 준비되어 있고 정책 토론회 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현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다음에 특위를 구성해서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어 앞으로 경기도 예산을 지원하고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또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인 무상급식. 네. 아마도 이 무상급식을 원하는 도민들도 꽤 있을 텐데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고요.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지금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시행이 되는 건가요? 사실 무상급식이라는 공약은요. 저희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결정적인 공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 민주당은 7대에서는 한 달에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일간 천막 농성을 하고 삭방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경기도 전체 공약으로 해서 6.2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민이 저희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이유가 바로 그 공약을 실현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지금 경기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번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에 저희 민주당 의원을 내정할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천막농성과 삭발투쟁을 하고 또 도민들이 저희 다수당을 만들어주지 그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과요 혁신학교, 학생인권 조례를 비롯한 교육 현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우리는 또 사명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교육위원장에 저희 민주당 의원을 내정할 생각입니다. 도민 여러분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한번 민주당 믿어주십시오. 네. 네. 근데 무상급식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계속해서 시행이 되지 않느냐 이 점에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예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나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게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경우에 다른 예산이 줄어들어서 정작 필요한 데 쓰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책이나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그 논리에 대해서 조금 부정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집행부가 계획을 세우고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얼마나 적정하게 쓰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이번에 성남에 모라토리움이 발생을 했죠. 네. 모라토리움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을 그런 걸 시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성남이 그런 걸 한 걸 의원들이 그걸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요. 왜 아이들 복지에 쓰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그렇게 SOC 사업이나 이런 불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용인을 해주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앞으로 SOC 사업이나 기간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적정하게 배려하고 인프라 구성하는데 절약만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상급식 이야기까지 사실 해야 될 이야기가 많지만 준비된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앞서 인사말에 말씀드렸듯이요. 저는 진짜 도의원 민주당 수석부대표 정기열입니다. 그놈이 아닌 진짜 도의원 민주당 수석부대표 정기열입니다. 지역 주민과 도민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도의원으로서의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정기열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m coming home to you. I'm alive, I'm a mess. I can't wait to get home to you. 직진후 좌회전 시행 6개월. 다들 어떠신가요? 30대 직장인입니다. 교차로내 꼬리물기 차량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좌회전인 줄 알고 출발했다가 아차한 적도 있죠. 신호 대기 시간이 줄어서 예전처럼 기다리기 지루하지가 않네요.
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 안영순 팀장입니다. 직진 후 좌회전은 교통량의 70%를 차지하는 직진 차량 우선 신호로 교차로 평균 속도를 시속 10km 향상시키고 신호 대기 시간은 약 48초 감소시킵니다. 바뀐 선진 교통문화로 쾌적한 도로를 체험하세요.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직진 후 좌회전, 섣부른 예측 출발은 NO! 꼭 신호를 확인하고 출발하세요. 경기방송 교통문화 캠페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와 함께합니다.